새로운 장소를 찾아가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재료를 구하고 물성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좌절했고 바닥을 쳤던 제 삶에 대한 치유가 됐고요. 내가 만들어낸 공간이지만 각자들 살아온 경험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기억의 간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서윤희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작업실인 거죠? 네네. 작업실이 너무 좋은데? 전 뭐 카페인 줄 알았어요. 여기는 그러면 언제쯤? 여기 한 4년쯤 전에 땅이 필요한 작업들이라 제가 좀 만들었어요. 직접? 여기 공간에서 제가 이제 염료 작업도 하고요. 뒷 공간에서도 염료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물이 계속 스며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염료를 쓰고 물을 써야 돼서 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러면 작업실 공간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일로 이쪽으로? 네. 여기 뭔가 이 흔적은 이게 오시는 이제 분들이 방명록 이자 이제 이렇게 손도장 찍게끔 그래서 산원 이게 동으로 만든 거고요. 저는 작가님이 청소 안 하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었구나. 네네. 네. 그럼 이쪽으로 작업실. 네네. 네. 여기가 오. 저의 이제 작업 공간. 야. 이제 이 공간에서는 이제 제가 작품을 걸어 놓기도 하지만 제 작업의 마무리 과정의 작품을 할 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종이를 계속 이제 다듬는 작업을 해요. 제가 이제 다양한 매체를 쓰고 있고요. 회화뿐만 아니라 영상, 퍼포먼스, 뭐 설치의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영상들은 이제 다른 특별한 장소, 베니스, 이스탄불, 사라예보처럼 특별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험과 이제 어떤 전시를 앞두고 몇 달 동안 제가 그 장소에 가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작품에 이제 어떤 다큐의 영상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여기는 쇼케이스 느낌으로 네네네. 딱 해가지고 네. 들어오자마자 한번 훑어보고 공간을 그러니까, 보게끔. 그래서 이 공간은 제가 그동안 작업했던 작품들을 좀 보여주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초기 작품들 위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네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이제 보관하는 작품들 보관하는 깔끔하게 공간. 하셨네요. 성격이 좀 보이는 느낌. 이게 한지 작업이다 보니까 박스 안에 잘 집어넣어요. 그쵸, 습기나 이런 거 좀. 여기 또한 이제 또 여기가 이제 또 작업실. 네. 여긴 또 다른 공간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공간에서 제가 이제 드로잉하는 이 많은 작업들을 이제 야외에서 다 한 이후에 가지고 와서 저렇게 펼쳐놓고 그 위에다 이제 어떤 모티브를 그려야 할 때 이 공간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그리는 드로잉도 하고. 여기서 이제 세밀한 작업들. 네, 그리고 뭐 실험도 하고 하는 이제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님 쓰는 자료들. 네, 제가 이제 자연 염료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다른 염료도 쓰기 때문에 실험을 계속 해보는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실험실 같은 느낌. 네, 그냥 계속 공부하고 색을 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매염제는 어떻게 써야 되고, 뭐 바이올제는 어떻게 써야 되고. 작가님만의 레시피를 이제 다 네. 정리를 해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네. 이거 보물이네. 네. 이거 들고 가면 큰일 나겠네. 네. 왜냐면 이거는 네.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직접 염료를 다 만드신다는 네. 거잖아요. 모든 이제 식물들은 저한테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식물들을 이용한 어떤 색을 내는데 제가 직접 담그기도 하고 에탄올 추출법을 써서 재료들을 담가놓고 몇 년 동안 숙성을 시켜요. 바깥에 보시면은 이제 또 다른 바깥의 장소에서 제가 염료 작업을 하고요. 여기? 네네. 야. 제가 이제 다른 지역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공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염료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2005년, 6년에서부터 쭉 이어진 20년? 네, 오. 20년이 된 염료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숙성을 시켜 놓는 거예요. 왜냐면은 숙성을 시켜야
색이 암바라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이제 문화재셨던 분 선생님한테 그 방법을 제가 배운 거죠. 바로 구입할 수 있고 바로 뜯어올 수 있고 하는 수용성인 어떤 물질들은 물로 끓이기도 하고, 제가 한 4년쯤 전부터는 네네네. 바닷속에서 나오는 해초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흔적을 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염료들이 마르면 부어지고 또 마르면 부어지고 계속 하는. 네네. 쌓인다는 거잖아요. 예, 켜켜이 계속 이 시간들이 쌓아져 가는 거죠. 와. 그래서 제 작업이 자연의 어떤 시간이 스며들게 하는 작업으로 이제 한지나 광목 이런 스며들고 퍼지고 포용하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재료들을 쓰거든요. 그랬을 때 한지가 저한테 너무 잘 어울려서 종이를 깔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방법들이 다 달라요. 처음에는 이게 우연적으로 나오는 효과를 봤는데, 많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좀 더 밀도를 주고 어디에는 또 퍼져나가게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아까 이제 그 알게 되는 레시피를 거예요. 다 써는 것처럼 그걸 네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흔적이 나오고 그치, 어떻게 하면 그치. 좀 더 스며들게 하고, 아. 거의 모든 작업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상당히. 그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오는 자연의 재료들이 너무 다양한데 그 모든 재료들이 다 저한테는 그냥 매치인 거죠. 오.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저런 풀들 뭐 이러면 그냥 뽑아와서 작업하고, 재료. 어느 장소에 딱 갔는데 갈대나 이런 것들로 작업을 너무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아예 그 장소에 창고를 빌려서 계속 그 자연의 시간성을 스며들게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직접 이제 작업을 보면서 좀 얘기 네. 어떨까? 이쪽으로 오시면 네네네. 제 작품들을 볼 수 있으시고요. 이제 이 작품들이 네. 다르게 보여요. 아까 그 과정을 봐서 아, 그런가? 네. 야, 이게 아까 그 과정들을 맞아요. 다 해가지고 지금 한 거잖아요. 네. 이 작품은 그래도 다른 작품들보다 조금 단기간에 끝난 음. 2달 정도밖에 안 2달이 걸렸어요. 단기간. 네. 네네. 이게 이제 바람을 이용을 해서 음. 자연과 어우러지는 작업으로 공간에 따라 설치하는 게 방법이 다 달라. 그러겠네요. 네, 매달릴 수도 있고 음. 굴곡을 줄 수도 있고 바람을 직접 이제 세게 해서 요번에 했던 전시장에서처럼 바람이 계속 불러오면은 하늘하늘 거리면서 또 느껴지는 게 다르거든요. 네. 이거는 그럼 아까 그 재료라고 해야 되나? 네. 어떤 걸로 이렇게 이제 저는 푸른 계열의 색감들은 거의 쪽이라는 쪽? 네, 쪽이라는 식물이에요. 쪽에서 추출하는 파란색 그래서 기운들을 그걸 써요. 쪽빛이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기 앞마당에서 제가 다 펼쳐놓고 그 위에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해초의 어떤 부분들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제 그런 시간성들이 계속 스며들게 하는. 저는 딱 이미지만 봤을 때 약간 우주가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우주도 또 어떻게 보니까 약간 지구 같은 그 바닷속 같기도 하고. 야, 뭔가 형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구상인 듯 아니면 비구상인 듯 그런 느낌인데. 이 공간은 사실은 저한테는 나만의 사유의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본인만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그런 네.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관객들이 이걸 봤을 때 네. 같이 이렇게 동화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만들어지는 이런 공간들은 그려진 건 아니지만 음. 다 스며들어 있는 어떤 물성을 통해서 다양한 기억들이 켜켜이 쌓아 올려진 그 시간들의 결과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 시각적인 구상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생각해 그런 기억적인 구상으로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아, 그래서 이 공간이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물로 보일 수도 있고 산으로 보일 수 있고 하는 이제 어떤 추상적인 어떤 산수 풍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네. 다양하게 네. 볼 수 있는. 네, 네, 네. 우리가 동양어에서 얘기하듯이 여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유의 공간이 들어가 있는 그쵸, 공간인 그쵸. 거죠. 비어 있는 공간이 비어 아니라. 있는 공간이 아닌 거죠. 작업의 제목이 기억의 간격인 것처럼 사라진 기억, 소환되는 기억, 새로 생기는 기억, 이것들의 간격 틈, 그 틈을 시각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작업들 보면 사실 어떻게 그 찰나의 순간들이 딱 기록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찰나의 순간보다는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다양하게 쫙 펼쳐진 느낌들. 네. 그래서 그런가 사실 보면 약간 질감 느낌들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중첩이 되게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성이 더 많이 스며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쓰여진 재료들이 그냥 좀 차게 붙어있는.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그거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띄어지지 않는 부분은 억지 띄지도 않고.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은 최대한 없애자. 네. 인위적으로 자꾸만 뭘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순리대로 내버려 두는 무의자연의 의미가 제일 많이 담겨져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참 뭔가 또 다가오니까 또 산 같아 느낌이. 네. 이런 느낌이 산맥 그래서 느낌도 나고. 멀리서 봤을 때랑 또 가까이서 봤을 때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뭔가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초기 작업에는 인물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모티브, 이미지가 이제 작품 속에 들어갈 땐 새로운 메시지 전달의 의미가 있어요. 이 공간 자체는 정화의 시간의 공간이고 사유의 공간이라면 그 이미지들이 들어감으로써 공간이 다른 풍경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공간 자체가 한정이 돼버려요. 그렇죠. 나만의 공간이 돼버려요. 그랬을 때 이 공간은 얼룩말이 너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얼룩말을 그리게 됐지? 하고 저는 뒤늦게 그거를 찾아봐요. 얼룩말은 제일 습격을 당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무리를 져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인간하고 관계를 져보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다들 독특한 존재들이지만 뭉쳐야지 같이 살아남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님의 바람이 더 들어가는 네, 거네요. 세상에 알리고 싶은 나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또 보니까 그렇게 크게 그리지는 않았어요. 네. 작게 그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화면상에서 봤을 때 비율이 엄청 작잖아요. 제가 2006년부터 작품을 할 때 인물들이 저도 모르게 작게 들어가요. 왜 나는 이렇게 크게 그릴 수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작게만 그릴까? 했을 때 그 당시에 나의 상황, 나의 환경에 있어서 드러내지 못하는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가야 하는 어떤 심정, 세상에 대한 나의 왜소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크게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물들이 다 작게 들어가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좀 이런 작업을 오래 하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세상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요.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는 너무 작은 그쵸. 존재더라고요. 뭐 먼지만도 못하다고 네. 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다 보니 죽음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구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많은 걸 비워내고 버리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랬을 때 우주에서의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저기 보시면은 이 작품도 올해 이제 신작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시기였다가 근래 인간이 죽는구나. 나도 죽겠구나. 자, 그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이제 부모님이 한 분이 이제 올해 하늘나라 가시고 한 10여 년을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보내드리기 직전에 제가 이제 그려진 건데 제가 올해 2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염료 공부를 하러 갔을 때 풍경을 본 거예요. 이 노인분들, 노인이요? 노인분들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이런 컷들. 진짜 너무. 네네. 오. 거의 다 70, 80대신 야, 백반. 부부들이세요. 저기 위에 보시면 이만한 수영복인데 가슴이 다 드러나 보이고 근데 하체가 빈약하고 배는 이만큼 나오시고 네네네.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런 노인분들의 모습들을 보고 여기가 낙원이구나. 그치, 우리가 그러니까 네. 인생의 황혼기라고 네. 하잖아요. 이 과정을 우리 부모님은 놓치고 가셨구나.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늘 우리는 휴양지 생각하면 이국적인 풍경이 드는 네.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없어서. 아, 맞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살은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동안의 삶은 항상 잘해야 해. 남이 봤을 때 인정받아야 해. 넌 어디까지 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만 살았던 거예요. 너무 치열하게만 살아온 네, 거죠. 치열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와서는 이게 도대체 뭐지? 제가 그거를 처음 느꼈을 때가 반해우 성도 같이 불교적인 의미가 담긴 작품을 한 5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깨닫기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반해우 성도라는 게 불교의 의미가 담긴 극락으로 가는 배. 네, 극락은 뭔가 막연한, 아, 이런 배를 타고 극락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반해우 성도 그 배를 제가 바로 그려놓은 이제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럼 극락은 뭐지? 우리도 그럼 배 타고 가나? 네. 아, 그래서 이 종이배. 네. 그런데 제 작업실에 이제 지인분들이 오셔서 일부러 제가 종이배를 다 접게 해서 당신만의 배, 너가 접는 거야. 이게 네가 타고 갈 배야. 그래서 이 배를 여기 앉혔죠. 그들의 배인 거예요. 작품의 제목이 이미 도착한 낙원. 이렇게 살아야 우린 이 배를, 나만의 배를, 낙원의 배를 타고 가는 거야. 아니면 이 배를 타고 도착해서 여기가 낙원인 거야.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근데 낙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네. 낙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게 낙원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낙원처럼 살아야 해. 살다 보면은 너무 괴로운 일도 많고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좌절할 때도 많고 즐거울 때보다 안 좋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놓쳐요. 그럴 때 자꾸 내 속에서 아니야. 나는 빨리 내 낙원을 찾아야 돼. 오늘 또 요 시간만큼은 내 낙원인 거야. 그치. 누군가를 만나서 웃을 수 있어. 순간순간이 낙원인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미래를 살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갈 거야. 오늘을 못 즐기고 사실은 나중을 내일 위해서. 할 거야. 내일 이러면 돼. 그렇죠. 내일 가면 돼. 그게 그건 미루죠. 그런데 저도 자꾸 바뀌어가는 중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배가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네, 이게 예전에 반해용 선도를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이 배 자체가 내가 타고 갈 배. 이미 그래서, 도착하고. 네, 이미 도착했을 수도 있는 배. 네, 이 순간을 즐겨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작가님은 스스로가 계속 비워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비워내기 전에는 과연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하니까 좀 더 그런 거 앉아서 네, 얘기를 하고 작가님 또 얼굴도 제가 한번 그려보면서 하면 어떨까? 네. 공백 기간이 되게 많았던 때라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표현을 할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